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오늘 개천절이죠? 너무 늦게 올리나요, 제가? 개천절이 무슨 날일까요? 네, 10월 3일이며 휴일 맞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라 해서 10개 하늘천, 개천이죠? 개천을 검색해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실개천, 물 흐르는 개천만 뜨는 거 있죠? 또 개천이라는 도시 있습니다. 작은 도시. 거기만 뜨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자, 여기는 우리 선조님들께 인사 올리는 곳, 만이산 참성단입니다.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죠. 지리산 노고단, 그리고 묘향산에도 있다고 합니다. 개천절, 우리 조상 환웅께서 하늘을 열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 내려오신 날이라고도 하고, 당군 왕감께서 고조선을 처음 건국하신 날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검색하면 첫머리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 궁금증이 솟아나지 않나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특히 우리 숨쉬는 인문학을 하는 번님들이라면 여기서 한 산만 더 파면, 또는 두어 산만 더 파면 생각지도 못했던 보물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쭈뼛한 직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깊이 숨 쉬어볼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 뿌리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알아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민족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람이 불면, 즉 외풍이 불면 뽑혀서 날아가 버립니다. 이리저리. 그래서 남의 사상을 구걸하고 마치 신봉사가 심청이를 어릴 때 젖동량을 하듯이 남의 젖을 먹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상의 바람에 휩쓸려서 자기 선명한 색을 잃어버린 한심한 민족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빨간색은 빨개야 제맛이지, 빨강이 다른 어떤 것과 섞여서 그들에게 기대려고 하면 갈색이 되어버리고 탁해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것을 가장 제대로 알고 다른 것을 응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것이 없이 섞여버리면 그건 탁한 백수 같은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료가 없다, 모자라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만 이 강단 학자들은 말입니다. 사실은 구전으로든 구전도 역사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애초에는 다 구전 아니겠어요? 그리고 책으로도, 또 중국의 책으로도, 그들이 좋아하는 중국의 자료로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풍부하게. 이걸 무조건 다 믿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작심하고 팔 걷어붙이고 연구해볼 가치가 있죠. 그 연구는 누가 해야 될까요? 그 비용 누가 되죠? 나라가 돼야죠. 재원을 대서 많이 써서 연구하게 해야 됩니다. 조사하고 확립해 나가야죠. 우리 역사를 바로 잡아가야죠. 이런 걸 손놓고 있으니 제해학자들이, 뜻이 있는 제해학자들이 사비를 써가면서 정말 개고생해서 연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부족하니 제대로 연구 나오겠어요? 힘들죠. 하다가 돌아오고 이런 식입니다. 참 그분들 대단한 분들 많아요. 자, 우리 민족의 가장 위에는 당군입니까? 아닙니다. 그 한 분이 아니죠. 자, 맨 위에 마고 할머니에 대해서는 여기선 지금 오늘 안 다루겠습니다. 환인부터 말씀드릴게요. 환인만 해도 7분이죠. 1대 환인에서 7대 환인까지만 해도 3000년이 넘습니다. 그 당시는 수명도 길었어요. 예전에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도 수명 1000년이 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해서 그런지 수명이 매우 길었습니다. 엄밀히 보자면 9216년 전 환인님들이 최초로 나라의 깃발을 세우신 겁니다. 법적으로 나라니 뭐니 이런 말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운 겁니다. 깃발을. 그게 나라죠. 세계 최초라고 볼 수 있어요. 반만년 역사가 아니라 1만년 역사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 당시의 나라 이름은 환국이죠. 환자는 한으로도 읽어요. 그래서 한국이라고도 발음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한국은 거기서 네이밍의 뿌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황국은 12황국이었죠. 이것은 12간지의 원리, 그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네이밍이고 대단한 원리와 정말로 위대한 개천 정신, 즉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광명이세, 성통광명,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곳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가슴 벅찬 얘기입니다. 7 환인시대에 이어서 환웅시대로 이어집니다. 환웅은 신시의 도읍을 세워 배달국을 세우죠. 배달이란 발달에서 나온 말입니다. 밝은 땅, 밝은 나라. 무엇이 밝을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무엇이 밝은 민족입니까? 배달도 참 잘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배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 배달보다 훨씬 위대한 지식의 배달, 지혜의 배달, 생명, 빛의 배달. 우리가 밝은 것은 오로라 때문도 아니고 백야 형상 때문도 아닙니다. 지혜가 밝은 땅이죠. 그 표현이 백의 민족이라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흰옷을 유난히 입는 그런 민족이란 뜻이 아니죠. 우리 민족은 아우라가 있는 그 하얀 빛의 아우라가 있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있죠. 좀 칙칙해져서 그렇죠. 환웅은 무려 18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는 1565년 환인시대보단 짧죠. 그 환웅님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14대 자오지 천왕이라는 분도 계신데, 그분이 그 유명한 치우 천왕님이죠. 치우 들어보셨죠? 치우 천왕의 스승은 또 재밌어요. 신선 중에 신선이라고 불리는 자부선인입니다. 자부선인. 그 위는 발귀리선인. 이 무렵 중국의 시조라는 황제 헌원, 그 양반이 자부선인의 삼청국, 즉 이 나라 이름은 그 당시에 청구였습니다. 치우천왕이 청구라는 나라 이름으로 이제 바꿔요. 청구가 우리나라입니다. 한국도 우리나라고 청구도 우리나라고 배달국도 우리나라예요. 조선도 우리나라죠. 자, 이 삼청궁에 그 자부선인 계신 곳으로 와서 헌원이 삼왕내문경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걸 받고 비로소 40가지 신을 부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뽕책이 아니라 중국 도가의 책이에요. 가롱이라는 사람이 쓴 포박자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는 이 치우 천왕마저 자기네 조상이라고 편입을 노리고 있어요. 그런 거 참 잘하죠, 중국은. 김치도 자기 거다, 한복도 자기네 거다, 고구려 전체를 자기네 거라고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축구 국가대표 심볼이 3족으로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모두 우리 뿌리를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위대한 치우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붉은 악마.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조상을 악마라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처음 이 명칭이 시작됐냐면은 멕시코에서 축구 4강 신화 기억나시죠? 그 무렵에 외국인들이 붉은 악령, 붉은 악마 이런 표현을 써줬던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그냥 쓴 겁니다. 이건 좀 이게 뿌리를 모르니까 생기는 참 그런 일이에요. 자, 환웅천왕 시기에 신하였던 신지혁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지혁덕 검색해 보시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분이 문자를 만들어요. 환웅천왕의 명령으로 태고문자라는 것을 만듭니다. 아마도 최초의 문자일 가능성이 크죠. 처음에는 고심을 많이 했죠. 고심했던 기록까지 남아요. 고심하다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지식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시간의 벽을 넘어 공간의 벽을 넘어. 문자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문자는 오래 남잖아요. 시간의 벽을 넘었죠. 그리고 전달할 수 있죠. 먼 나라에도 공간의 벽을 넘어섰죠. 그 아이디어를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그리고 또 새의 발자국을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적문 또는 녹도문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한자의 근본, 갑골문의 근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무조건 또 우리 거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가능성을 두고 연구를 해봐야겠죠. 연구하다 보면 뭔가 가닥이 잡히겠죠. 그래서 그 명칭은 정확히 말하면 녹도문이라고 하면 안 맞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슴 발자국이란 뜻밖에 안 돼요. 녹도문이란 말은. 새 발자국이라는 뜻만 가지면 조적문이 되는데 그것은 본래 명칭이 태고문자입니다. 벅차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기적으로 갑골문보다 훨씬 이전이니까요. 그런데 그 태고문자가 좀 어려웠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랬던 모양입니다. 단군시대에 이르러서 가림토 문자라는 쉬운 방식으로 대변혁을 일으키죠. 어쨌든 이런 변혁은 그 이전에 시행착오들 또는 오류 또는 어려움, 혼란기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이 없고는 그 후가 없는 것이죠. 자, 가림토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이 당시 환웅 천황 시기 당시에 원주민들이 있었죠. 자, 환인 환웅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는 신인들이라고 표현하죠. 하늘 민족들. 그것이 외계에서 온 민족인지 또는 구름 위에서 온 민족인지 그런 것은 우리의 지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 좀 놔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그 학문을 열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원주민도 있었겠죠. 지구에는. 그 원주민이 호족과 옹족이 있었어요. 호랑이족과 곰족. 이 무렵에 환웅이라는 신인과 지상 원주민들과의 유전자 결합이 일어나게 되죠. 즉 결혼 말입니다. 결혼식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전자가 결합되는 거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신과 인간의 혼혈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신이 인간에게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유전자적 결합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에게 놀라운 도약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하늘의 후손, 천손민족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군 시대가 열리죠. 이제부터는 인간 시대입니다. 환웅 시대는 그 좀 중간 정도 시대, 이제는 인간이 된 것이죠. 인간 시대죠. 단군은 무려 47대. 그렇게 긴 어떤 대를 이어갑니다. 고열가 단군이 이제 마지막 단군이신데 2096년에 걸쳐서 단군 시대가 이어지죠. 그래서 서기 2021년인 지금은 단기로는 4352년, 개천으로는, 즉 환웅 시대의 개천으로는 5916년, 환기로는, 즉 환국의 기록, 홍익인간하기 위해서 안파견 환인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걸로 치면은 9216년이 됩니다. 이야, 만년 맞잖아요. 대략 만년이죠. 그 중에 3세 단군 가륵님을 좀 특히 기억해 둘까요? 그분 시대에 당시 삼랑이었던, 삼랑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천지인을 모시는,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환인, 환웅, 단군 이 삼성을 모시는 그런 직책을 맡은 분을 삼랑이라고 하는데 박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방대한 지식, 깊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박사라고 해요. 을보륵이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을보륵. 그 박사에게 명하시어서 가림토 문자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소통을 어려워하고 있으니 몇 가지 문자가 있긴 있었어요. 치우 천황 시대에는 화서, 어느 때는 용서 등등 있었다고 하지만, 신전이 있었고 하지만 아직도 좀 어려우니 좀 더 쉽게 한번 만들어 보소
하고, 그래서 을보록 박사께서 정선해서 만들어낸 것이 30여 자 되는 가림토 문자입니다. 가림토 문자. 가린 것이죠. 뜻을 분간하는 토씨, 즉 가림토 문자. 이 가림토 문자가 훈민정음의 전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아니라는 분도 계시겠죠. 그거 뻥이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문자와 책력은 모든 학문과 사상의 뿌리입니다. 실은 종교의 뿌리이기도 해요. 문자가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문자가 지식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죠. 또 책력은 뭘까요? 언제 태어났다는 이것은 뭘까요? 사주팔자이기도 하죠. 이것은 바로 개인과 조직과 나라의 운명을 파악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견하고 지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였으니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개천절을 맞이하여 아주 가볍게 우리 민족의 뿌리를, 그 뿌리의 깊이와 그 가능성을 살짝 깨물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맛보신 그 뿌리의 맛은 어떠신가요?